철학 논쟁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3만 명이 투표를 했고요.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것이 성악설이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3살인데 그렇게 개미를 밟아요? 역시 인간은 악함을 갖고 태어났어. 원래 타고난 게 악이다. 그래서 선이나 악이 뭔지부터 정의하고 말해라.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맞나?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쓸데없는 질문도 쓸모 있게 만드는 시간. 철학을 보다 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호근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 유튜버이자 작가 춘코 이충영입니다. 저는 서양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 건국대 철학과에 있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으로 철학을 보는 과학 철학자. 근데 제가 철학으로 과학을 본다고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는 그렇게 하고 여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양쪽에서 다 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는 과학으로 철학을 보는 장대익입니다. 가천대 스타트업 칼리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이 질문을 오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오늘 주제가 굉장히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학 논쟁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선택지를 3개를 드렸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만 나쁜 환경에 따라 악하게 된다의 성선설, 인간은 본래 악함으로 선은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다가 성악설. 둘 다 아니다. 중립으로 태어났으며 오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가 이제 성무선악설. 이렇게 3개를 올렸는데 3만 명이 투표를 했고요. 근데 나만 이게 결과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이 10%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가 50%, 둘 다 아니다. 이게 이제 40%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만 명이 투표했는데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것이 성악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또 남긴 댓글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훑어볼게요. 선과 악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선한 모습을 위선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이 정의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고 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가 좋아하는 선을 배워가며 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과 악의 행위 자체가 인간이 정해놓은 가치 차이이므로 답은 없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닐까요?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환경에 따라 사람의 인격이 형성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해맑은 미소로 잠자리나 나비 등 날개, 다리, 머리를 떼어 죽이는 어린아이들은 무지에서 오는 행동일까요? 본능적인 악함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갑자기 저희에게 또 다른 철학을 질문을 확 던져주시는 분도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고 싶은 건 사실 성선설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끌리시는 거죠? 그냥? 끌립니다. 그래도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선하게 태어났어.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윤택한 삶을 살고자 이 선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계속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건 그런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게 한마디로는 딱 보면서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고요. 생각보단 비율이 낮네요. 10%.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데. 제가 생각해 살짝 보다 구독자님들의 이렇게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려는 성향이 또 그런다 다르네. 하더라도 10%는 네. 거의 비관적 결론인데. 그래서 네 분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은 인간의 본성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네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면서 목소리 톤도 굉장히 선하셨어요. 저도 성선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중에 일단 50% 확보. 글쎄, 저는 이제 어느 하나의 입장으로 딱 고정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둘 다 그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관점이 다른데 굳이 이야기라 하자면 성악설에 가깝긴 합니다. 저는 이제 기타 의견으로 인간은 선한 능력, 그 다음에 악한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생명체로서 궁극적인 이유에 가장 어떤 것이 좋은 전략인가를 취한 그런 행동이고 그것이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진화했다. 그러니까 조금 덧붙이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도 있어요. 서로 협력을 하는 경우에 한쪽이 배신하는 경우에 이제 행동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tit for tat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면 가령 이제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쳐봅시다. 하나는 매번 그냥 협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정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막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 교수님이 저를 배신하면 저는 그냥 손해를 보잖아요. 그게 모든 경우에 맨날 협조하는 경우, 그 다음 우리 김 교수님이 저한테 맨날 배신을 한다. 그러면 제가 협조를 하면 제가 항상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팁포텟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배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카피하는 거예요. 가령 저한테 협조를 하시면 저도 협조. 배신을 하면은 나도 배신. 근데 절대 먼저 배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팁포텟 전략이 가장 진화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선함과 악함이 다 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가 배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악하게 할 수도 있고 선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략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 그런 시뮬레이션의 결과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선하고 악한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악한 행동을 할까 선한 행동을 할까는 그 당시의 전략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존에 관련된 전략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왜 사람들이 우리가 선함을 갖고 태어났냐 악함을 갖고 태어났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까?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정말 어느 경우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차라리 묻는 게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아까 댓글에 아이가 잠자리 날개를 뗀다, 얼마나 잔혹하냐 이런 식의 댓글이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엄청 어렸을 때부터 선한 행동을 한다는 관찰 결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함과 악함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서 악한 면모에 주목하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저 사람 봐라 악하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각각 다 악해, 여기는 약육 강식에 강자만 살아남는 곳이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을 강당화시키는 논리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성악설을 믿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함께 협력해가지고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갖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박한 마인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럴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성선설이라는 아이디어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성선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아들이 3살인데 개미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개미를 밟아요.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 그러는데, 그럼 그걸 딱 죽인 걸 보고 역시 인간은 악함을 갖고 태어났어. 넌 악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가혹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자를 보면 이제 악, 성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할까 악할까 이미 자체가 어떤 속성처럼 존재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조금 입장이 애매하다고 했던 거는 니체적 입장에 좀 가까운데, 어떤 행동이라는 게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환경이 인간을 선하게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만처럼 공무원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 전쟁 시에는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일화나 이런 걸 보면 일상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랬던 사람인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학살 업무에 가담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 성실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자연적 성향은 악으로 분류가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은 악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인간을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제 입장이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로크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백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소질들을 갖고 있는데, 이 소질을 니체가 말했듯이 특정한 악으로 만들거나 선으로 만드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관습일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제 성선설, 성악설의 문제가 생산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원래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어느 정도 고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단순화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두 분 말씀에 따르면 인류가 2400년 동안 쓸데없는 논쟁을 해온 셈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인간 본성에 관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기원전 4세기 무렵,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맹자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아시다시피 성선설을 주장한 철학자죠. 그런데 그 시대가 전국시대였어요. 전국시대 200여 년 동안 전쟁 횟수가 10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인간의 악행이 극에 달한 그 시대에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맹자 시대에 고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맹자와 논쟁을 하면서 성선설 이외의 모든 견해가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순자의 성악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은 선하고 어떤 인간은 악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인간의 본성에는 성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여러 층위가 있다. 또는 인간의 본성은 마치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물길을 내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물길을 내주면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선악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맹자는 같은 그 물을 비유하더라도 모든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논증이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주장은 반대로 모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주장과 같기 때문에 논증 자체가 완전하진 않죠. 다만 맹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실은 아무런 계산 없는 행위 속에서 선한 본질이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자 입장의 고사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려는 그런 순간이 되면 아무리 저 악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깜짝 놀라고 냉큼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략적 계산이나 나에게 이득이 오면 내가 이익으로 보상하고 나에게 불리한 해를 끼치면 나도 같이 보복을 하겠다. 이런 계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어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순자 같은 경우도 모든 인간의 본성은 다 악하다예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악하다.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시기에는 그런 논쟁이 주를 이룰 때 성선설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인간의 본성을 등급으로 뭐 성삼양설이라든지 성삼품설이라든지 이런 다소 복잡한 논리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서양 철학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계몽주의 시기에 존 노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빈섭한 이론을 제기했고요. 홉스는 성악설 제기했고, 장자크 루소는 성선설을 제시했는데 역시 이제 그 과정도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인간이 악하다는 쪽의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걸 지지하는 분들이 그만큼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중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인간 본성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뭐랄까요, 이건 뭐 논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선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악설이 들어온 거죠. 선한데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악해 보이는 게 생겼을 때 사람은 다 착하지만은 않구나, 선하지만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개념을 갖기 시작한 그것도 성선설 거 입장에서 설명이 다 됩니다.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설명하지 못하면 성선설은 성립할 수가 없죠.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악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습관이나 환경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본성이 왜곡되어서 그렇게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전 교수님이 지금 원래 이제 성선설이 대세였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인간의 진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인간은 이제 협력할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 공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인간 안에는 타자와 동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는 기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원래 선하다라고 보기보다 사회적 존재를 이루고 사는 이상은 기본은 선인데, 그런데 왜 이제 악한 행동을 할까의 문제잖아요. 악하다라기보다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분명히 봤을 때 저는 이제 그것이 인간이 갖는 생존 본능이나 이기적인 차원, 홉스가 얘기했듯이 인간한테는 본래 경쟁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생존 욕망이 잘못 발휘가 됐을 때 충분히 악한 행동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원래 타고난 게 악이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경쟁적 구도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도 끔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이렇게 성선설이 소수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추론하기에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동양에 순자, 맹자가 있듯이 서양에는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홉스, 루소 그 구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홉스가 사실은 더 먼저 성악설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둘 다 여기 기독교 문화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루소는 신은 선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나쁘게 만들었을 리가 없지,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가 됐어, 근데 다만 현실 세계에 찌드니까 악해진 거야, 어떻게 악을 학습한 거다, 이런 식이고, 그러면은 왜 인간을 찌들게 창조했지? 막 이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근데 홉스는 성경을 보면 원죄라는 게 있지 않냐, 특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거 보면은 처음부터 인간은 원래 죄를 저지르는 존재다, 악하다, 신조차도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 이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루소 같은 경우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선했는데 심지어 원시 시대를 봐도 아마 인간들은 되게 어느 정도의 평등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홉스랑은 반대죠. 홉스는 옛날 사람들은 사회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법도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무질서하고 폭력이 가득했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근데 루소는 또 생각이 다른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사람들이 알아서도 잘 살았을 텐데 막 억압적인 차별적인 법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인간살이가 불행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다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 과연 좋은 법이고 국가 제도이겠냐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거죠.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홉스조차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더 좋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뭐 물론 나쁜 철학자들도 있고 어느 철학자들은 무슨 어떤 특정한 계층을 지지해가지고 그쪽을 밀어주고 이런 권력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항상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만 좀 보충을 드리면 루소나 홉스가 사실은 동양의 맹자 순자 같이 이렇게 성악의 구도로 보기는 힘든 면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를 왜 만들었을까를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있었다, 아니면 인간이 원래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이제 마치 그것이 인간이 착하냐 나쁘냐처럼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생각을 더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성에는 협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도 있고, 그리고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실제로 공감하는 감성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협력한다는 전제가 훼손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 구조가 불안전하거나 뭔가 이렇게 결핍이 생기면 얼마든지 인간은 서로 죽이고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하다 선하다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신 건 성무선악설인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맥락이 인간한테는 여러 가지 씨앗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악이다 선이다 규정하는 게 일종의 학문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철학자들의 논의,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논의가 재현되고 있는데, 결국 홉스나 루소나 인간에 대한 가정을 하잖아요. 예. 인간은 원래 이 상태에서, 홉스 같은 자연 상태를 얘기하고, 뭐 루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시적인 그 아이디어라는 상태를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타락하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면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수렵 채집기에 얼마나 싸움이 많았는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집단에 대해서 혹은 자기 집단을 넘어선 타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적이었는가, 이런 수많은 증거들에 기반해서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랬다가 혹은 이런 어떤 행동들을 주로 보였다가 나중에는 문명에 의해서 바뀌었구나, 혹은 뭐 그것은 계속 유지된다거나, 이런 식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그냥 자기가 인간을 일단 정의를 했어요. 인간은 처음에 이런 상태인데 그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해결하려면 뭔가 리바이어드 같은 게 필요하지, 굉장히 말이 되는데 진짜 인간이 그랬는가에 관심 없어요. 제가 잠시 홉스가 돼서 변명을 합니다. 예. 홉스가 인간이 악하다고 주장할 때 예를 드는데, 예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여행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여행하는 까닭이 뭐냐, 치안이 유지되어도 이웃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자면, 밤이 되면은 대문을 걸어 잠근다. 그 이웃을 잠재적인 위협자로 보는 것 아니냐. 집안 안에서도 귀중한 물건은 금고 속에 감춘다. 집안 사람들을,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서 보이지 않느냐. 홉스가 성악설을 주장해서 비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홉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로 인류를 비난하고 당신들은 행동으로 인류를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합니다. 맞아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철학자가 좀 더 충분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경험하는 관찰인데, 그리고 맹자도 측은지심 얘기하면서 우물 얘기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과학의 관점에서 혹은 고고학의 관점에서 또 좀 더 인간에 대한 탐구의 관점에서, 진화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동시대적인 지금의 일상적인 관찰을 넘어서서 또 굉장히 통계적으로까지 유의미한 관찰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있는 관찰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얘기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선하냐 악하냐 이 문제도, 사실 이 문제를 되게 진지하게 다룬 진화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스티븐 핑커라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데, 원래 언어 심리학자긴 하지만 핑커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그 책은 우리의 잔인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인간의. 이 사람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반직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잔인함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설문조사하면 악한 게 더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예일 텐데, 역사를 쭉 훑어보고 예를 들어 10만 명당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들을 추측을 해봐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점점 떨어집니다. 그 비율이. 다시 말해서 진짜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잔인하게 뭔가 보복하고 했던 행위들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에는 되게 있었지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 플러스 제도나 법이나 규범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되게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CNN 때문이라는 거예요. CNN 때문에? 네. CNN이 전쟁을 생중계하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 30년 전만 해도 세계 어딘가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네. 우리는 그거를 생중계로 듣지 못했어요. 뉴스로만 나중에 듣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미디어가 엄청 발전하니까 모든 갈등을 지금 생중계로 증폭해서 그게 특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시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0년 전만 해도 300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뭐 살인을 저지거나 동네에 잘못된 짓을 하면은 돌팔매로 죽였어요.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했어요. 엄청난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잔인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예전에 훨씬 더 강했고 그래서 성악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함과 악함을 다 갖고 있는데 인류가 점점 커지면서 문명이 더 발전하면서 집단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그 악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세팅을 갖고 우리가 침팬지보다 훨씬 더 큰 3배 되는 자연적인 집단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려면 우리가 침팬지처럼 폭력적이면 절대 안 돼요. 뭔가 돌봐줘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걸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더 큰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 플러스 뭔가 사회적 제도, 문명 이런 거 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본성과 양육이라는 양육 같은 것이 들어온 거죠. 어쨌든 성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맞나? 이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본성적으로가 맞느냐의 거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거와 그 문화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달라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죠. CNN도 우리가 진짜 악은 너무나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니까 기억에 남지만 선한 거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습득하는 게 예전보단 적어졌기 때문에 이런 악에 관련된 얘기가 성악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가 인간의 기준일 뿐 진짜 말 그대로 선악을 갖고 태어났을까? 성선설, 성악설이 아니더라도 선과 악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유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네, 행동이 그럼요. 네. 의도하지 않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그럴 수가 수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충분히. 네. 그리고 네. 조금 역설적 표현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의도나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행동인데 그게 결국 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량한 악당들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남이 싫어하는데 자꾸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하면서 뭔가를 자꾸 강요한다든지 이제 이랬을 때는 이제 그것이 좋은 의도가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좀 자유롭고 싶고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동성애 성향이 있다 하는데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바꿔야 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억압이고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의도가 있다면 설득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는 아주 많죠. 다만 그 선한 의도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게 상대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알려주면 태도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노나라 임금의 우화 있잖아요. 새가 날아왔는데 풍악도 올려주고 음식도 갖다 줬는데 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새한테는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나라 임금이 정말 그 새를 잘 대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새를 대접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새에게 맞게 대접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면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그 선악의 정의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요. 친절하면 선이고 서로를 속이거나 안 좋아지면 악이라고.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데 선한 의도 자체의 가치가 폄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은 악한 의도로 나쁜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네, 하죠. 악이라고 그건 할 수 있는 명백한 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의도라는 것이 이제 심성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쨌든 반성적인 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노나라 임금처럼 어떻게 보면 새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감정이입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새한테 뭐 풍악을 울려주고 술을 갖다 주는 거는. 근데 이제 그것이 새한테는 정말 고통이라는 것을 잘 못했다라는 건 이 사람의 선이라는 게 성향 이상의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인풋 아웃풋이 선해야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인풋은 선인데 아웃풋이 뭐 악이다 그러면 그거를 또 선이라고 할 수 있고 아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또 다른 악이라고 커다란 생각하죠. 주제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아이만 말씀드렸는데 아렌트가 내린 결론은 악의 평범성도 있지만 성찰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행동이 이렇게 좋은 의도만 가지고 했을 때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정말 안 좋은 결과들을 충분히 근데 이제 가져올 수 사실 있어요. 그 아이만 같은 경우는 한나 아렌트 이후에 아이만이 이제 오스트리아로 도망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치고 했을 때 그 극우적 행보를 보면 아이만은 의도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렌트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아렌트는 몰랐겠지만 아이만은 정말 악인이 악행을 저지른 그런 경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건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인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게 이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게 진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에
선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악하게 결론이 났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진짜 나한테 선하게 접근했느냐 악으로 접근했느냐에 대한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오늘의 결과도 어쨌든 3만 명이 투표한 거에서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가 가장 높게 나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중요한 좀 들기도 게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런 식의 규정을 통해서 인간의 악행을 설명하면 당연한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선이냐 성악이냐 이런 분류가 좀 자기적이라고는 하셨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이 조금 더 푸시를 하고 밀어붙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안 거예요. 했을 때. 예.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도 모르고 그게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네. 아니면 사자가 뭐 다른 짐승 잡아먹었다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갑자기 궁금합니다. 결국 이 3만 명의 투표에서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가 가장 많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들 그룹에서는 60%가 성선설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역설이 항상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게 이제 홉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들도 있잖아요. 뭐 필립 짐바르드의 뭐 감옥 실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인간의 교화 가능성을 더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자만 하더라도 맹자보다 훨씬 더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성기위를 이야기했듯이 홉스도 결국은 인간이 협력하고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걸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부정적 측면을 자꾸 부각시킴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성들을 일깨워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 이제 구독자님들의 투표 결과도 저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고 싶어요. 뭔가 우리 사회 분위기에 위기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경계해야 된다. 저도 비슷한 심리학 실험을 할 때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점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선한 사람들의 미담을 일부러 써가지고 그거를 진짜 기사인 것처럼 해서 읽어보게 한 다음에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선하냐 악하냐고 했을 때 우리의 레퍼런스는 그냥 지금 사회인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는 느낌을 반영한 거죠.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점화를 해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듣는 수많은 사회에 대한 정보들이 꽤 부정적인 게 많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 자체는 저는 선함이 99%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여기서 고리를 끊으면 사회는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게 그냥 디폴트로 작동하고 있는데 왜 부정적인 거 악의 더 대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 그 착시가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주의라고 하는 게 가만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다고 보면 보통은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뭐가 튀어났을 때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폴트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깔려있는 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회가 이 정도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선함이 가득 차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보면. 재미난 좀 제가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요. 이렇게 교통질서와 법규를 잘 지키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가 한 70%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당신은 잘 지키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는 게 또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어떤 의식의 분리 같은 것들이 있죠. 사회에 대해서는 좀 불신을 하는데 그래도 과신.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후자의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에 사람들이 50%를 투표한 거는 지금 사회의 경각심을 서로 갖자라는 그러니까 것도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진단하는 비관적으로 거예요. 진단을 한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크다 생각하거든요. 강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순간 되게 생각보다 기억이 많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맛있는 거 먹을 때. 되게 살면서 막 엄청 너무 상처받고 그렇죠. 아프고 막 그랬던 순간들은 또 되게 많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막 각인돼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 세상에 그러면 선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답변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다 선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답 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선한 거고요. 인간이 악하다고 보는 것도 선하기 때문에 자꾸 악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악하면 타인의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답변이 나온 까닭은 아까 스티븐 핑커 선생이나 뭐 장대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CNN을 비롯한 이런 매체들이 너무나 인간의 악행을 흥미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빌런에게 너무 과몰입한 것 아닌가. 저는 과거로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200년 전의 사회는 더 정의가 덜 구현된 사회다. 그리고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은 인간도 아니었고요. 흑인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300년 전만 해도 아이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강아지의 권리 생각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이 사회가 전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너무 미디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에 있는 최근의 기억이 훨씬 더 생생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게 더 크고 하다 보니까 삭시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사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악을 더 민감하게 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인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뭐 무비판적으로 맞습니다. 자기 행동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많이 경도돼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주는 충격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만 들면 학교 폭력이 되게 이슈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잘할 때 학교 폭력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널찍거리 그러다 보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미디어가 만드는 그 특정한 이슈나 게이트키핑에 익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안 좋구나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민감한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것이. 그 자체가 이제 악에 우리가 대한 여전히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선하게 혹은 악하게 만드는 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타인에게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얻는 막대한 이익. 예를 들면 전쟁은 이익을 위해서 일으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저는 칸트 답변으로 좀 하고 싶은데 네. 칸트가 이제 세 가지 인간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건 이제 도덕 의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타협하는 이런 나약함. 거겠죠. 마음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불순함인데 불순함에는 정서적인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자기의 기분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악함인데 사악함은 정말 의도적으로 도덕을 위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인간에게 있는 사악함이라는 것들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악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이 연약함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좀 불순함 같은 거 뭔가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덕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 왜 빌런이 꼭 나오잖아요. 네. 나와야지 또 재밌고 안 나오면 밋밋한 거가 되고 그래서 빌런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악인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감정 버튼 중에서 분노가 버튼을 누르면서 저러면 안 되지.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 항상 좋은 문학에는 빌런들이 꼭 등장하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일종의 사회적인 악교풀 같은 역할을 그것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조커가 주인공이 된 영화들이 네. 나오면서 조커가 진짜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것도 예전에 댓글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악당이었던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선함을 보여주려고 나온 영화였던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마다 찬반이 있었던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과연 조커를 악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함을 갖고 있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악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은 시작은 선한 거였다 라는 얘기도 또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 선과 악에 대한 영화 게 굉장히 조커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조커의 심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초점이었지만 거기서 보면 이제 조커를 통해서 배트맨도 충분히 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제목 자체가 다크나이트죠. 배트맨이 하는 행동이 과연 순수하게 선만으로 했을까? 복수심일 수도 있고 뭔가 자신의 분노를 갖다 이렇게 터트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응징적 폭력이 훨씬 더 잔인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크나이트가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와 다르게 좀 그래도 생각할 거리를 준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문화적 차이를 얘기해보면 인간은 보편적으로 지금 선함을 갖고 태어나냐 악함을 갖고 태어나냐 아니면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나는데 환경에 따라 다른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변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화 심리학 연구 중에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원생이 논문을 통과를 처음에 못했다가 결국엔 통과를 했어요. 통과하는 자리에서 거기 심사 들어온 교수들을 다 쏴 죽인 거예요. 싫어합니까? 실합니다. 진짜요? 예. 네. 한번 미국사회 발칵 뒤집혔는데 네. 그 사건의 이제 가해자가 동양인이었고요. 그 동양인을 해석하는 동양인들의 해석과 서양인들의 해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야 걔가 원래 악한 애가 아니고 괜찮은 애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몰려서 극단까지 가서 정말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제가 원래부터 악한 애였어. 그 사람의 속성에 악함을 부여하는 거고요.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로서, 환경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면 인류 전체는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속성을 부여하는 거는 맞는데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그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한다. 동양이 훨씬 더 관계주의적이고 집합주의적이고 서양 사람들은 자율적이고 개인주의적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문화의 차이가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행동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성선설에 관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시인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시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신이요? 시인.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신에게 물어보려면 이제 좀 더 수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어느 날 뜬금없이 인간이 왜 십진법을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마땅한 게 없고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을 쓴다는 주장이 유력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인간의 손가락이 왜 10개가 됐지? 그런 질문에는 이제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민복 시인이 쓴 시 중에 저런 시가 있어요.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인 까닭은 태아였을 때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10개가 됐다. 너무 귀엽다. 근데 그 제목이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뭐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말이 그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감동했어요. 감성적인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거야. 제 생각에 예상 댓글은 그래서 선이나 악이 뭔지부터 정의하고 말해라 이 부족한 인간들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선악이 뭐냐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철학적인 생각일 것 같고 굉장히 길게 이어지죠. 네. 맹자는 선이 인간 본성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자는 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또 다른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결과를 내리면 그게 선인 거냐 악인 거냐 뭐 심리적인 의도와 결과로서의 행동의 어떤 관계 면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럼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결과를 내는 것 이게 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다음 주제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절대는 아닌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범죄 심리학을 보면 전 인구의 한 4%나 5% 정도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다로 나오거든요. 어디나 팔레트의 법칙도 그런데 항상 예외적 행동을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원래 이렇다라든지 불우한 환경에 자랐든지 그거보다는 사회의 구조가 늘 거기에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악이 없어질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악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존주이가 말한 것처럼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는 게 모든 이제 도덕적인 왜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선하게 하고 무조건 좋게 하고 남을 돕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교수님은 누가 봐도 성선설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 저는 같은데. 근데 송악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듣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성선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의도가 갔었나요? 저도 되게 배우고 설득 당할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악함을 갖고 태어났냐 선을 갖고 태어났냐 그런 거저런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사실 하나는 우리는 사회적 종이에요. 사회적 종은 혼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았다는 것은 남들과 어느 정도는 어울려서 협력하고 배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는 걸 텐데 그런 생존 전략을 취해왔을 텐데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장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인구달 네네. 선생 뵌 적 있죠? 네네. 제인구달 선생이 침팬지 연구가인데 인간보다 침팬지가 악하다고 하신가요? 예, 훨씬 더. 훨씬 더. 보세요. 인간이 선하잖아요. 침팬지보다는 적어도 선하고 그때 그 선악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김석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인간은 적어도 침팬지보다는 선하다. 침팬지보다는 성선설이 선합니다. 많은 거죠. 예, 제가 사실 질문한 거예요. 그때 테러가 엄청 자행돼가지고 제가 인간의 폭력과 침팬지의 폭력에 대해서 비교해 주세요라고 진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침팬지를 잘 몰라서 동물의 세계로부터 배우자 인간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40년을 연구해봤더니 침팬지에게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만약에 침팬지가 총 쏘는 법을 배우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살상을 하게 될 것이야. 인간은 길들여진 침팬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우리가 늘 어려움도 겪고 뭐 악한 사람도 보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동물 다른 종에 비하면 훨씬 더 선한 종이에요. 저는 이제 직접 뵌 적은 없고 제인구달 선생을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이제 장 교수님 그때 인터뷰한 네네. 내용을 네. 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인구달 선생이 자기는 본래 침팬지는 인간보다 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맞아요. 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침팬지 연구가가 침팬지가 악하다는 사실을 잔인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시간이 걸린 거죠. 우리 인류는 2500년 전부터 논쟁을 해왔는데 아직도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성선설, 성악설 이 3만 명을 투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